안녕하세요. 어제도 지그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제농기구 자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농기구에 관심 있어 온 건 아니고요. 어떤 업체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전시한다고 해서 그걸 관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찾아온 브랜드 대동입니다. 대동 하면 예전에 경운기로 유명했죠. 사실 지금은 경운기보다는 트랙터, 그리고 이양기, 그리고 요 콤바인, 이런 기계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75년 전통의 농업기계 전문인 대동이 이런 전기 바이크를 만듭니다. GS100이라는 제품인데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최대 120km. 이게 기준이 30km 평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덕을 달리거나 과속을 할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줄어들어요. 배달 라이더들의 운전 습관으로 봤을 때는 최대 60km 정도로 보더라고요. 보통 라이더들이 배달을 할 때 충전을 3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3시간 하고 2시간 정도 쓰면 다 배터리가 나가버린대요. 그러면 3시간 다시 충전을 하고 2시간 배달하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바이크를 안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의 전기 바이크지만 좀 다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배터리 패키지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무겁다. 개당 10kg라고 하는데 총 20kg의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를 충전 스테이션에다가 맡기고 이미 충전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여기에 다시 넣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안장 밑을 열 수가 있는데, 이 안장 안에 보시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자, 이거 동글동글하죠? 이 안에 헬멧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전기 바이크들은 헬멧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적재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배터리팩은 반드시 충전 스테이션에 가져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차량 자체에서 충전을 할 수는 없어요.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을 따로 시판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단거리 배달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라이더 회사나 아니면 배달이 필요한 업체에서 차량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의 가격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대동 모빌리티 대표가 예전에 한 말이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냐라는 질문에 전기 바이크 보조금을 모두 받을 경우에 비슷한 급의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는 바이크보다 100만원가량 쌀 거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소형 바이크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는데요. 보조금을 모두 받을 경우에 최대 260만원 정도니까 이 바이크의 가격은 400만원대 초중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가격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제가 40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0을 예상하고 있네요. 이 점 정정합니다. 자, 이상으로 대동 모빌리티의 GS100 전기 바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로 이 전기 바이크를 타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는 소형 바이크에 비해서는 약간 높긴 한데, 차체는 좀 작아도 시야 확보는 빅사이즈 바이크 정도의 느낌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의 윈드실드는 수동으로 한 100mm 정도 올리고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차량인데요. 특이하게 생겼죠? 설명에는 로보틱 론 무버, 자동화된 잔디깎기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이게 잔디깎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어떤 장치를 올리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브랜드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해요. 여기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들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장비도 간단하게 생겼는데 스스로 동작을 하다가 비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정지 버튼이 달려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나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장치들은 사실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뭘 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능들을 하는 기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마치 휠체어 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동모빌리티 측에서는 이 차량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 목적이 미술관 아니면 이런 전시장에서 굉장히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할 때 여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고, 이 내부에 도슨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탑재해서 이 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림들을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양원 같은 데서도 한두 명의 관리자가 인솔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용도는 특정 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동그룹의 주요 장비들을 훑어볼 텐데요. 이거는 톰캣이나 아틀라스 코프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미니 로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존디어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수입을 해요. 아, 이거 수입이에요? 네. 아, 그럼 얘는 몇 마력짜리예요? 지금 이거는 현재 195마력. 195마력. 아, 존디어 라크고요. 대동에서는 이 존디어의 대형 트랙터도 수입을 한다고 하네요. 최근에 기존 6주식 기둥이 6개짜리 캐빈에서 5개짜리 캐빈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장비가 HX 1200 트랙터고요. 대동에서 직접 생산하는 트랙터 중에 가장 출력이 높은 차량입니다. 142마력.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들은 대부분 수입산이었는데요. 대동 측에서 직접 생산하는 트랙터 중에 이 HS 1200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직진 자율주행 모두 이 관심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시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뭐 이런 기능들인데, 농기계를 내서 자율주행은 작업지, 즉 밭이나 논에 들어갔을 때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하지 않아도 직진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스티어를 정확히 안 해서 차량이 직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복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HS 1200의 상위 버전, 상위 트림에는 직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어서 운전자가 다소 미숙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혹시라도 차량이 좌우로 틀어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아까 존디어 제품 보셨죠? 최신식 트랙터들은 기둥이 5개, 5주식 캐빈을 사용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시야가 좋죠. 저도 이 농기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기한데, 농기구는 사실은요, 도로에서 주행할 때보다 작업지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중요해요. 이 차량이 142마력이라고 했는데 달려있는 엔진은 굉장히 큽니다. 달려있는 엔진은 3.5L짜리인데 142마력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기계장치로 분배할 때의 유압의 순강력, 즉 유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압의 힘으로 앞뒤 쪽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달 수 있는 거죠. 유압의 순강력이 높다 보니까 대형 장비를 달 수가 있는데요. 대형 장비를 달다 보면 이 차량이 그 대형 장비 무게를 못 이겨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체 중량도 5톤이 되고요. 뒤에 어플리케이션을 달았을 경우에 차에 쏠리는 무게가 5.2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전복 사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후륜 쪽에 차륜, 이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도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흔히 이 트랙터를 보면 뒷바퀴가 크기 때문에 전복이 안 될 것 같지만, 차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큰 바퀴에도 불구하고 바퀴와 바퀴 사이가 좁으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륜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용 스마트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기능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요. 차량이 특정 위치를 벗어났을 경우에 경고를 하고 그런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SOS 기능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저 화면 안쪽에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 버튼을 한번 누르면 미리 지정된 번호로 구조 요청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요. 그 스마트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 이 턴 시그널만 빼놓고
작업 등, 전조 등 모두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미등은 어떨까요? 자, 후미등도 LED 같은데 턴 시그널은 벌브, 전구입니다. 트랙터의 LED 옵션 괜찮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 HS 1200 트랙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주식회사 매듭에서 좌우는 물론이고 뒤쪽까지 시야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윈드실드에도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윈드실드가 완전 평평한 형태가 아니라 되풀뜨기 형태예요.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전할 때 위아래 쪽을 보기가 편해지죠.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요? 선쉐이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썬루프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썬루프가 열립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쪽에 작업용 암 보이시죠? 요거를 최대한 들었을 경우에 그 버켓 부분이 이 운전석에서 안 보여요. 근데 이 썬루프가 있으면 저 버켓 부분의 상태를 완전히 깔끔하게 보이진 않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HS 1200은 이 운전석 인터페이스도 잘 만들어진 걸로 유명해요. 클러스터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원이 켜있지 않습니다만 저 모니터 10인치로 커졌어요. 디지털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니터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기능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조 장치는 변속기입니다. 이 차량에는 8단 수동 변속기가 달려 있는데요. 클러치를 밟고 동작을 해야 되지만 이 세미 오토 변속기와 비슷한 파워 시프트 기능이 있어서 8단 변속을 필요하면 변속을 해주고 또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120km 이상에서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이륜으로 낮춰줘서 연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실제로 이 트랙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차량의 인터페이스가 꽤 잘 돼 있다고, 편하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존디어 같은 그런 수입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어요. 국산 차량에는 자동 변속기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이라든지 냉풍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대동의 HS 1200 프리미엄 트랙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동의 HX 1400 142마력짜리 트랙터 앞에 서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142마력이라고 소개해드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HS 1200 120마력짜리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이상으로 대동 농기계 그리고 대동의 모빌리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